애플의 야심작인 비전 프로가 사전 주문 물량이 모두 매진되면서 초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24년 2월 2일 출시된 비전 프로는 24년 하반기에는 다른 국가에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번에 공개된 애플의 비전 프로가 1984년 공개된 매킨토시나 2007년 아이폰의 출시와 맞먹는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팀 쿡 CEO가 스티브 잡스가 남긴 레거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AR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를 미리 사용해본 사용자들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몰입감 넘치는 3D 비디오를 촬영 및 감상하고 가상의 IMAX 크기 화면에서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기고 또 슬랙과 같은 비즈니스 앱을 사용하고 사실적인 3D 아바타인 페르소나로 동료와 화상통화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기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전 OS는 공간 컴퓨팅 및 혼합 현실 기능을 지원하는 비전 프로 헤드셋을 위해 특별히 애플에서 개발한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공간 컴퓨팅은 현실 세계의 물체와 가상 현실을 결합해서 사용자가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컨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팅의 유행입니다. 혼합현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요소를 결합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현실 세계에 뷰에 오버레이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984년 공개된 맥이 당시 128KB에 불과한 램을 장착해서 불만을 낳은 것처럼 비전 프로 역시 몇 가지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추장스러운 외장 배터리인데요. 주머니에 무거운 외장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2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비전 프로의 구매를 꺼리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은 사용자 수입니다. 비전 프로의 킬러 앱은 3D 동영상을 촬영하고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광고판 크기의 스냅샷이나 주변을 둘러싸는 파노라마 사진 등 평범한 스틸 사진도 멋지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처음 나온 팩스밀리나 전화기도 주위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듯 비전 프로의 놀라운 기능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비전 프로 헤드셋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시기가 오기까지는 혼자서 가지고 노는 비싼 장난감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싼 가격입니다. 애플은 $3,499부터 시작하는 비전 프로가 기본적으로 사용자 주변에서 앱을 실행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공간 컴퓨팅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방대한 게임 라이브러리와 자체적인 AR 기능을 갖춘 VR 헤드셋인 퀘스트 3를 비전 프로보다 훨씬 저렴한 $500에 판매 중입니다. 물론 비전 프로의 장점도 차고 넘칩니다. 비전 프로에서는 엑셀과 슬랙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의 4K HDR 디스플레이에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의 디스플레이를 미러링해서 가상 공간에 떠있는 대형 모니터를 비전 프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성공이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과 혁신적인 UI UX도 있지만 앱스토어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비전 프로 역시 앱 생태계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애플에게 있어 비전 프로의 초기 판매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서드파티 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전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는 추가 기능 없이 비전 OS에서 창으로 실현되는 아이패드 및 아이폰 앱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 컴퓨팅 및 혼합 현실 기능을 갖춘 비전 프로에 맞게 변환된 아이패드 및 아이폰 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간 컴퓨팅의 잠재력을 최적화하는 처음부터 새롭게 구축된 비전 OS 앱입니다. 일단 비전 프로 전용 서드파티 앱으로는 유니티가 파트너로 나섰습니다. 실시간 3D 컨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니티는 비전 프로 출시를 맞아 비전 OS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유니티의 비전 OS 지원을 통해서 개발자가 유니티의 폴리 스페이셜 기술을 사용해서 디지털 컨텐츠와 실제 세계를 매끄럽게 혼합하는 몰입형 경험을 제작할 수 있도록 템플릿, 샘플 및 기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고 출신의 디지털 게임 제조업체인 라이트브릭 스튜디오는 레고 빌더스 전이를 애플 비전 프로 버전용으로 공개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 일부 인기 앱은 출시 시점에 비전 프로 앱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기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앱을 쉽게 포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출시 시점에 비전 프로의 앱스토어에서 선택 가능한 호환 앱이 100만 개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개발자들이 애플의 월드가든 정책과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비전 프로 앱 생태계를 잡음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의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온 주 동력인 폐쇄적 플랫폼 생태계가 이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된 셈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디즈니, 구글 등 다양한 경쟁사들이 비전 프로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할지 알 수 없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트니스 컨텐츠도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서 애플의 결제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서 iOS에서 금지된 2020년부터 애플과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시장법인 DMA가 시행되고 미 법무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제한을 가해 경쟁업체들의 경쟁을 방해했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월드가든 전략은 그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 각국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고 파트너들은 이탈하고 또 경쟁사들로 둘러싸이게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애플이 그동안 고수해온 수직 계열화 방식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은 애플의 성장을 그동안은 견인해왔지만 반대로 규제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IT 전문가들은 앞으로 애플이 더욱 광범위하게 개방된 시장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면 규제와 제한에 부딪히면서 다른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매출은 지난 2022년 말부터 4분기 연속 역성장 중으로 23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8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119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개 분기 만에 전년 대비 역성장을 멈췄습니다. 애플이 반독점 소송과 앱 생태계 이슈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비전 프로 론칭을 통해서 1984년에 공개된 매cin토시, 2007년에 아이폰 출시만큼의 흥행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